배울 내용은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친구의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사생활 침해도 있었고요. 단톡방에 초대해서 욕설을 하는 사이버 폭력도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하루에 7, 8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이버 중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해서 엄청 답답하고 많이 힘들죠. 선생님도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해서 너무 안타깝고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선생님 모두가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꾹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지금, 누군가가 코로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자,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SBS 뉴스에서 속보가 떴대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천안, 아니면 아산, 서산, 태안, 당진 등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가요? 맞아요. 불안함이 엄청 커지겠죠. 하지만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고등학생이 장난으로 만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 학생한테 도대체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 걸 알면서 왜 이런 장난을 쳤냐? 라고 묻자 그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심심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 유튜버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방진복을 입고 일부러 추격전을 벌이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임감 없는 가짜 뉴스, 가짜 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에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지금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사이버 공간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나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까요? 먼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 첫 번째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입니다. 비대면이란 말 요즘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대면이란 안일 비, 대할 대, 얼굴 면, 자를 써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성은 자신의 본명, 자기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별명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쉽게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의 특성 두 번째는 무제약성입니다. 말 그대로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우리가 언제나 인터넷을 할 수 있죠. 언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서도 인스타나 페북에 글이나 사진을 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우리는 언제나 인터넷, 인스타, 페북 등에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이버 공간은 그 어떠한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원할 때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더 함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내 이름을 밝히고는 하지 못할 행동들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중고 거래를 해본 적 있나요? 이 사진은 인터넷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모습입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용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고 싶던 뭐 건담, 옷, 축구화 이런 것들을 딱 샀는데 저런 박스가 날라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사기꾼들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은 저 사기꾼들이 만약에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를 했다면 똑같이 저런 박스를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름이나 얼굴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쉽게 한 것이고 그런 것을 악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질서나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을 받고 제재를 받듯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행동에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기 쉽고 그 파급력 또한 매우 크고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사이버 공간은 우리 모두한테 열려 있고 자신의 정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 해악을 끼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접 마주보고 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 상으로는 쉽게 욕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방구석 여포, 키보드 워리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해악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피해도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빨리 퍼뜨려야 돼요. 사람들한테 빨리 퍼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친구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선생님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올려버리는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올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이처럼 사이버 공간은 이러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도덕적인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활동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현실에서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 조심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공책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선생님은 현실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반드시 친구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현실 공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험담을 하게 되면 파급력이 엄청 크겠죠. 그런 속도들이 소문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험담을 했던, 남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성,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제약성이 있었죠.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되려 함부로 행동하기도 쉽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덕적인 책임이 필요하냐? 사이버 공간 또한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해악을 끼치기 매우 쉽고 파급력 또한 굉장히 빠르고 크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자세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